학습 및 혁신 스킬, 함께 창조하며 배우기. 21세기의 문맹인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 학습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재학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엘빈 토플러. 과거의 교육은 주로 각 교과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그 지식을 수업 끝 무렵에 퀴즈와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먼저 원소 주기율표를 공부하고 가령 H 수소, Na 나트륨, Cl 염소, Fe 철 등 원소 기호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등을 암기한 정보를 평가하는 시험을 치게 된다. P21, 앞으로는 P2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P21 학습 체제는 이 초기 모델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이 시대에 더 적합하도록 만든다. 먼저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통적인 주요 과목에는 일반적으로 읽기와 쓰기, 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예체능, 사회, 지리, 정부 및 시민사회, 역사 등이 있다. 다음으로 21세기 과목들로는 금융, 건강, 환경이 있고 21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스킬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체제를 한 가지 살펴보기 위해 SAS 프로젝트라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다. SAS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뜻한다. SAS 프로젝트. SAS 웹사이트는 실제 학생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학습이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룰 21세기 스킬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학습 디자인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보여준다. 매년 전 세계에 분포된 학생 팀들 간에는 Think Quest라고 불리는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때 주어지는 과제는 그 팀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2003년에 6명의 고등학생, 말레이시아 학생, 싱가포르 학생, 네덜란드 학생, 이집트 학생, 미국의 필라델피아 학생이 온라인 상으로 만나 함께 협력하여 당시에 큰 걱정거리였던 주제, 즉 SARS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글로벌 팀은 교육 목적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야 했다.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전문가와 인터뷰하며 글을 쓰고 웹사이트의 외관, 가령 텍스트, 이미지, 그림, 애니메이션 효과, 동영상 배치 등을 디자인하고 사이트 화면과 구성, 호환 게임, 퀴즈 등을 프로그래밍해야 했다. 이 학생들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생활하는 시간대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계획하고 의사소통하며 협조하는데 온라인 도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SAS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각 분야의 21세기 스킬을 개발시킨 좋은 사례로 언급할 것이다.
지식과 스킬 레인보우. 또 앞으로 몇 장에 걸쳐 21세기 지식과 스킬 레인보우를 수차례 언급할 것이다. 이는 P21 학습 체제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레인보우는 전통적인 학교 교과목과 현 시대의 주요 주제를 21세기 스킬로 통합하여 현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학생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틀은 전통적인 과목에 더해 현 시대의 주요 문제나 이슈와 관련 있는 학제 간의 21세기 주제를 다양한 분야로 접목시킨다. 이러한 문제의 예로 국제 이해, 가령 타문화 이해 및 인식, 또는 환경 소양, 에너지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 또는 금융 지식, 경제, 경영, 기업에 대한 지식, 또는 건강 지식, 보건, 영양, 예방의학 등, 또 시민 소양, 시민 참여, 지역사회 서비스, 윤리, 사회정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학문 분야와 학제 간의 21세기 주제는 다음과 같은 21세기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세 가지 유형의 스킬에 둘러싸여 있다. 학습 및 혁신 스킬, 정보, 미디어, ICT 스킬, 생활과 직업 스킬. 그림은 이 레인보우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학생들이 21세기에 성공적으로 일하고 생활하기 위해 익혀야 할 스킬, 지식, 그리고 전문성이다. 학습과 혁신을 위한 배우기. 21세기 스킬 중 첫 번째 유형은 비판적 학습 스킬과 혁신에 중점을 둔다. 즉,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전문가적 사고, 또 의사소통 및 협력, 복합적 의사소통, 또 창의성과 혁신, 응용 상상력과 발명. 이와 같은 스킬은 평생 학습과 창의적 활동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직업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문적인 수준의 사고 능력과 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한다. 이 유형에서 처음 두 가지 스킬인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과 협업은 이 새로운 직업 세계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는 핵심 학습 및 지식 작업 스킬이다. 참고로 책에서는 협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협업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세계 경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성, 혁신을 요구한다. 따라서 세 번째 스킬인 창의성과 혁신은 발견과 발명에 초점을 맞춘다. 이 세 가지 스킬은 21세기 직업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자기주도적 평생 학습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었다.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능력과 어떠한 주제에 관한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이루는 것은 항상 학습과 혁신의 중심에 위치했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와 다급한 현실적 요구 모두에 따라 이 세 가지 유형의 역량을 21세기 스킬 리스트의 최상위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스킬을 배우는 과정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은 많은 이에게 21세기 학습의 새로운 기초로서 받아들여진다. 최근의 인지과학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교수, 즉 티칭 명제를 폐지했다. 즉 그것은 어떠한 지식을 활용하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는 전통적 명제를 말한다. 왜냐하면 지식을 배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즉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내용 지식에 대한 창의성과 같은 스킬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 동기를 증가시키고 학습 결과를 향상시킨다. 교수 학습의 인지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 로렌 레즈닉과 메간 홀은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실들이 진정한 지식과 사고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과정은 사고의 대상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모든 과목과 모든 학년에서 교수와 학습은 지식의 핵심에 대한 집중, 사고에 대한 높은 요구, 지식의 능동적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게다가 수십 년간 여러 연구를 통해 학교 교사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유명한 학습 목표 분류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온 순차적 학습 방식, 먼저 지식을 쌓고 다음으로 이해, 그 다음으로 적용, 분석, 종합,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는 많은 경우에 이것은 그들이 배우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다. 개정된 학습 목표 분류학에서는 새로운 용어인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창조하다를 사용하며 저자들은 이러한 학습 과정은 모두 동시에 혹은 반대 순서로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고 스킬들을 통합하는 것은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와 적용, 기억, 분석, 이해, 평가는 모두 잘 설계된 학습 활동과 프로젝트 과정에 함께 사용되어 학습 결과의 효과성을 높이고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 사스 프로젝트에서는 이 모든 사고와 학습 스킬이 적용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팀은 사스 바이러스라는 생물학을 비롯해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학 보고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질병 확산에 관한 수학적이고 유행병 확산의 자료, 질병 발생 감시 및 통제에 대한 사회적, 정부 차원의 대응 등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 팀이 해야 할 일은 비판적 사고 스킬, 즉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평가하고 요약과 종합하는 능력을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즉
다른 학생들이 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 팀은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의 흥미 유발 장치와 명쾌하고 간결한 글쓰기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했다. 이 사스팀이 사용한 스킬 중 다수는 P21 체제에서 설명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스킬의 주요 구성 요소 혹은 보조 스킬이기도 하다. 팀 멤버들은 자신의 추론 스킬을 활용하여 사스가 어떻게 발병하고 확산되었는지 명쾌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제시했다. 그들은 의학적, 사회학적 근거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보가 믿을 만하고 또 어떠한 것은 믿을 수 없는지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 또한 질병 확산에 대한 복잡하고 서로 연결된 요인과 다양한 예방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사스 이야기를 청중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의사전달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된 모든 중요한 구성 스킬을 연습하고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고 스킬이 21세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은 오늘날 가능해진 강력한 첨단 기술 덕분이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스킬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창조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학생들은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고 학습 동료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서로 협력하여 문서나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었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스킬은 다양한 탐구 활동과 문제 해결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스킬은 사스 프로젝트와 같이 질문과 현실 세계의 문제에 의해 시작된 의미 있는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앞으로 자세히 다루는 바와 같이 점차 더욱 복잡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스킬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스킬에 대한 정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지녀야 한다. 먼저 효과적으로 추론한다. 상황에 적절하도록 다양한 추론 기법, 즉 귀납법, 연역법 등을 활용한다. 다음, 체계적으로 사고한다. 시스템 띵킹. 복합적인 체계,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어떻게 각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한다. 다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 근거, 논거, 주장, 신념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주요 대안적 관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정보와 주장을 종합하고 연결짓는다. 최상의 분석에 근거해 정보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학습 경험과 과정에 관해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한다. 전통적인 방식과 혁신적인 방식 모두를 사용하여
처음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다양한 관점을 명확히 하고 더 나은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식별하고 제시한다.